네, 이번 주는 KR에커 클래식 대상 경주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아시아 챌린지컵 대상 경주도 열리게 됩니다. 어, 정말 이번 주는 뭐 여러 교류 기념 특별 경주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뭐 국제 수습 기술 추천 경주 이런 경주들도 마련되어 있는데 근래 들어 가장 이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높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손희 형께서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최근 중에는 출마표 보면서 딱 하나 느꼈습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경마가 뭐 요런 경주들에서 요런 편성에서 외국 기수들이 얼마나 탈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이거 거의 뺑뺑이로 돌려서 기승을 시킨 것 같은데 그 외국 기수들이 뭐 어떤 말 잘 타고 추임말 잘 타고 선행 전혀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좀 마필의 능력과 그리고 전개로 결과를 끌어내야 되는데 다적중을 하면 좋지만 다적중이 어렵겠다. 그러면 정말 뭐 의미 있는 적중이 분명히 나와줘야 뭐 이번 주는 좀 이긴다라는 측면인데 뭐 여러분들도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번 경주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마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예상을 워낙에 오랜 기간 해서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편성 자체가 좀 루즈한 편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충마 하나 서 있고 꼬랑지로 한 네다섯 마리가 엇비슷하고 남들은 그런 경마가 좀 쉽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마 주간에 속된 말로 죽을 써요 저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충마가 잘 보이지 않고 기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순수 이제 말의 능력에 좀 우선시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편성들에서 배당도 잡아낼 수가 있고 그런 경마에서 우리 소년 말처럼 이 적극적으로 한번 배당에 도전할 때는 좀 모험이 아닌 도전을 한다라면 또 그런 거 하루에 한 두세 경주에 맞추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배당이 크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뭐 여러 방을 때리고 그런 예상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라 하더라도 걸리면 그냥 한 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마 주간에 아마 저 오세영과 이 선동열 위원께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1경주부터 토요경마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1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12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입니다. 지난번 경주 당시에 적은력을 보였던 안쪽 코스를 꿰차고 있네요. 1번 신바 이 발주가 조금 문제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뭐 힘이 좋은 페로비치 기술 만나면서 지난번에 좋은 거는 보여줬고 여기 아무래도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앞선 전개는 보장되어 있는 이 8번 썬파이터 요마필이 좀 인기마로 자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5번 동반의 대왕을 충마로 갑니다. 저는 일단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가능성을 보였단 말이고요. 골막으로 인해서 좀 공백이 생겼고 이제 거세 이후에 이번에 거세까지 하면서 출전 주기가 좀 상당히 길어진 마필인데 재검 때 보면 그 초중반 빠르게 앞선에 붙으면서 라스트에서 상대 마필과 붙을 때 더 뻗는 걸음이 굉장히 그 투지감 자체가 눈에 띄었단 말입니다. 뭐 이미 지난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연속된 좀 스포 훈련을 통해서 충실히 공백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5번 동반의 대왕이 저는 좀 복승식 한 자리는 공백 마필이지만 무난히 차지해 줄 수 있지 않냐. 요게 지금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1번, 8번으로 인해서 좀 인기도가 밀려 있다라면 요거 토요경마 1경주부터 5번을 놓고 들어가는 배팅 찬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출전 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뭐 훈련식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고 그렇죠. 재검 때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해주셨고요. 8번 썬파이터 이 구조 만에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세게 보고 싶은 마음은 사실상 없습니다. 뭐 직전에 저도 한 방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훈련 때 걸음이 직전보다 좀 사실상 컨디션이 좀 다운된 게 아니냐. 직전에 그 조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차라리 이번 경주에서 앞선을 나설 수 있는 이 3번 리멤버이란 말이 요거 조제로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라면 50km입니다. 다른 거 없죠. 안쪽에서 무조건 선행 강공입니다. 이번 편성이 그렇게 또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깔끔하게 선행에 성공을 하면 요거 5번, 3번 막권도 배당으로 충분히 좀 값어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끄는 습성이 좀 있는 말인데 이 조제로 기수가 얼마만큼 잡아내느냐. 뭐 감량빨이면 앞에 나와서 버티는 거죠. 뭐 사세 안 말이고 아낄 시간도 없고. 1번 신바가 지난번에 이제 말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소스가 엄청 강하게 나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뭐 들어는 왔어요. 그 배당을 지켜내긴 했는데 뭔가 확 그런 느낌 자체가 좀 부족했어요. 지난번에 톡톡 여장군을 빼고는 편성도 워낙에 약했고 이 출발 직후에 좀 사행하는 악벽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코스가 좀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도 그렇다면 뭐 선의원도 8번을 세게 안 본다라면 이 6번 곤설이 지난번에 기복을 심하게 보이긴 했는데 힘이 차가고 있는 과정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면 이 곤설은 분명히 앞으로 많이 띄워줄 말입니다. 이상혁 기수 최근 들어 조금씩 승부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6번 곤설을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선의원은 자신있게 1경주부터 저배당과 타협하지 않는다. 공백 있지만 상태 이상 없는 이 동반의 대왕을 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토요일 경마 2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그런데 안말 한정 경주 치고는 최근 들어 편성이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선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경주일이었죠. 7월 18일 1경주. 요때 이제 신마 경주였는데 편성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해주셨는데 거기서 3등을 왔던 이 금빛로드. 근데 기수가 안유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장칠 기수가 오늘 말을 타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타죠. 1경주 그렇죠? 타잖아요. 근데 이제 안효리 기수를 왜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20조 배대선 저기서 원래 교체 기용을 자주 하니까 뭐 20조에 워낙에 안효리 기수가 많이 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4번 금피로도 다 좋습니다. 뛰었던 편성도 충마가 맞고요. 걸음도 괜찮았는데 요게 문제는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기 1위 마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그래서 저는 8번 민손을 좀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번 경주에서 출전하는 말들 중에 추임력은 그래도 보여진 경주력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뭐 직전 경주 최원준 기수가 정말 참았던 만큼 라스트에서 계속해서 걸음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장 체중은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체중의 등폭이 워낙 큰 말이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더 불어준다라면 좋겠고요. 경주거리 1300을 맞았기 때문에 8번 민손이 라스트에서 한 발을 충분히 좀 뽑아내기에는 적절한 편성을 만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8번 민손을 말씀해 주셨고 이 7번 러시 러닝 그리고 외곽의 12번 과천퀸 요 두 마필도 뭐 입상을 했고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난 편성이 좀 너무 약했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7번은 저는 뭐 쳐다볼 생각이 없습니다. 7번은 조교도 이번에 거의 대충 시켰기 때문에 2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4번, 8번, 12번 요 세 마리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손을 세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현우 기수가 사전 뭐 분석을 한번 하고 탄다라면 더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직전 최은준 기수가 어떻게 탔는지 또 박현우 기수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다. 저는 그래도 이 4번 금빛로드 뭐 기승 기수가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배드슨 쪽에서가 안효리 기수를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회를 준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늘어난 경주거리 적응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혈통적 구성으로 봐서는 직전 1000m보다 이번 1300m가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4번 금빛로드 또 독땡이 유력하기 때문에 금빛로드를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고 우리 선영께서는 7번은 안중에도 없다. 8번 민손을 강력한 추천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는 이세마 신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일반 국내산 6등급 레이스들보다 상금 규모가 한 2배 정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빡빡합니다. 빡빡한 와중에서도 일단 뭐 6번 에이스 스피닝 요마필이 그래도 인기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신마 경주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좀 포기를 한 경주입니다. 에이스 스피닝 걸음 좋은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지금 인기 1위가 됐고요. 여기 뭐 이번 슈퍼스타트가 역시 주행검사 걸음이 좋았고 문세영 기수 2승. 아마 6번, 2번으로 최저 배당이 가지 않을까. 근데 안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또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 왜냐면
지금 뭐 알파드론이나 뮤지니 그리고 그 이외에 외곽의 12번 스페셜 러너까지 근성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2세 10만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보였던 걸음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토요경마 3경주는 뭐 6번 에이스 스피닝을 충마로 갈 생각이고 뭐 후차권은 아직은 정리가 사실상 좀 안 된 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이스 스피닝은 그래도 요 편성에서 인정을 하자. 그렇죠. 라는 게 부계 쪽 혈통을 좋아하니까. 락버터 쪽이요. 근데 저는 지금 6을 놓고 만약에 해야 되는 경마라면 저는 이번 슈퍼 스타트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능력을 제가 논하는 것보다 어차피 다 망아지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 경주 양상에 따라서 이 도착 순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경주 조건은 좋아요. 인코스에 문세영 기수 앉아. 근데 문제는 8월 21일 날 주행 검사를 치르고 딱 단주 조교하고 지금 바로 1주 만에 실전을 나선다라는 건데 이런 행보를 보였던 마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자빠졌습니다. 준비 내용 자체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좀 밋밋한 수준이라면 슈퍼스타트는 좀 의심을 하고 싶고요. 이 9번 뮤진이도 내용은 있는 말이던데요. 단거리는 되는 말 같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좀 순간 탄력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예. 역시 10만 경주라 이런 말들이 흙을 맞으면 어떻게 뛰는지를 뛸지를 예상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행 불량 뛰는 좀 있던데 말이 힘이 있더라고요. 선우 의원 말씀대로 스피드도 좋고. 저는 여기서 저도 특이사항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6을 놓고 하는 경마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선행도 가장 유력하고 근데 문제는 저는 이번 슈퍼스타트는 이 준비 내용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 문세영이라는 이 후광에 힘입어서 좀 과인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점과 여기에 8번 엘파트론이라는 마필도 이 혈통적인 기대치는 출전 마필들 중에서 거의 가장 하급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인기권에 형성이 된다라면 저는 8번과 2번은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번 에이스 스피닝은 저와 선동열 위원 모두 다 일단은 여기서는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6번 에이스 스피닝을 놓고 하는 3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선 4등글러에 있습니다. 스프린터 성향이 매우 강한 마필이죠. 4번 나봄을 필두로 해서 배당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 6번 스트롱 위너도 최근에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나마 능력대로라면 4번, 6번이 그나마 유력해 보이는데 그렇죠. 이 변수는 손 의원이 오늘 시작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승 기수들이 지금 모두 바뀐 그런 상황이고 또 외국인 기수들이 초청된 기수들이 모두 지금 처음 저희도 이제 말을 타는 걸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변수 요게 딱 하나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변수 딱 하나죠. 이게 4번 나범과 스트롱 위너 무한도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세 마필밖에 없는 경주 아닙니까? 그쵸. 사실 뭐 통일대박, 뭐 키스미 다른 말은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제크 뭐 원캄총, 맥레일, 쯔바사, 시즈용, 조슈아 이 지금 뭐 통역이나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 통역은 붙여주겠죠. 아니, 통역이 이제 붙여줄 텐데 그러니까 제대로 다 이 통역이 되겠느냐 이거죠. 뭐 이 말의 특성과 뭐 어떻게 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4번 나봄은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봐요. 네. 김동수 기수가 이 말을 뭐 계속 봐왔던 말인데 단독 선행이란 거 뭐 모르고 타겠습니까? 선행 가면 딱 힘한 배만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4번 6번 그 4번 3번 저배당이 좀 유력시 되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이 외국인 기수로 인해서 또 배당도 먹을 것도 없고요. 또 한번 쉬는 경주가 되면 어떨까?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외국 추천 교수들 좀 기존수도 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아마 출마 투표장에서는 이신용 조교사가 가장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 상승세 타고 있는 본인이 가장 아끼는 말에 또 국내 기수, 또 국내 기수들 중에서도 가장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또 김동수 기수가 딱 선택이 됐기 때문에 14조에선 아마 가장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뭐 나봉을 놓고 배당이 좋다라고 하면 이 기승 기수들이 교체된 변수를 좀 감안하고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면 배팅을 권유해 드리겠는데 배당도 없어요. 그렇죠. 4놓고 36도 뭐 저배당이고 또 다른 대안을 찾자니 대안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말도 딱히 보이질 않고 좀 가볍게 넘기는 선에서 넘어가시되 그 중에서 중심은 기수기용 패턴상 4번 나봄이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정말 이번 경주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뭐 최근에 분위기로 봐서는 8번 스피드 제왕, 죄송합니다. 8번 죄송합니다. 9번 스피드 제왕이라든가 뭐 10번 자이언트 월드, 외곽의 12번 파워 심포니 이런 마패들이 나와 보이긴 한데 역시나 기수 기용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3번 럭키 샤이니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뭔가 보여줄 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1400m 첫 도전입니다. 이거 정말 저는 좀 어려운 경기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2번 파워 심포니가 직전에 배당 우승을 걷어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또 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인기 마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CG용이란 이 친구가 이 말을 알고 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번 힘과 뚝심은 좋았던 말이 실전 연결이 안 됐고, 뭐 직전에 김옥성 기수가 후미권에서 감고 올라오면서 우승을 걷어냈는데, 역시 이 CG용이란 이 친구가 요런 말을 알고 타겠냐 이거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번 자이언트 홀드를 충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조한별 기수의 기승인데 그래도 되는 말에 의사소통이 되는 기수가 분명히 유리하다라는 측면이죠. 말을 알고 탄다는 얘기입니다. 직전 경주를 보면 얘가 안쪽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깥쪽에 발빠른 마필들과의 다시 한번 경합으로 인해서 약간 처졌는데 4코너를 돌면서는 역시 페로비치 스타일대로 다시 외곽, 선두 외곽 3열을 치고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이며 입상을 걷어냈던 그런 전력인데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 입상을 걷어냈던 것도 마음에 들고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말인데 역시 조한별 기수의 안장, 그래도 우리나라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조교사와는 역시 소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직전 뛰었던 경주 내용도 괜찮고요. 지금 이게 인기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난타전 기본 배당 10배 넘을 것 같거든요. 10번이 한번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번 자이언트 홀드 역시 선의원은 좀 안정감을 조금 선택하신 것 같고요. 이 스피드 제왕이 지금 20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은 이상 없더라고요. 조교가 좀 약해요. 이 조슈아 기수 한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추천드리는 말이 좀 버거운 게 아무래도 4경주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말 타는 거 보면 대충 제가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이 7번 황금세상에 기승하는 최이모라는 기수는 또 4경주에 말을 안 타요. 그래서 이게 첫 기승이라서 제 추천드릴 상당히 버거운데 제가 이 황금세상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기본 미천은 다 드러났습니다. 완전 깡바닥에 있다가 딱 한 발 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게 저 경험이 부족한 기수들이잖아요. 다른 그렇죠. 외국 초청된 기수들도 다 수습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보이려고 초반부터 좀 서두르거나 좀 힘싸움을 나거나 또 이 국제기수 초청 경주들 보면 특징이 자리 싸움이나 이런 게 양보가 없어요. 초반 페이스도 빠르고 그렇다면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이 좀 피곤해진다. 피곤해지면 막판에 당연히 거림이 좀 덜 나오죠. 그럴 때 기복 없이 한 발 쓸 수 있는 말은 7번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7번 황금세상 이 기승기수에 대한 제가 정보력이 나름대로 취득을 했지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타는 걸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어부지리 가능성이 있는 7번 황금세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선의원은 10번 자이언트 홀드를 혼전 속에 그래도 충막감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다른 말은 뭐 10번에 붙이려고 생각하신 말은 없으세요? 일단 3번 슈퍼짱, 그리고 말씀해주신 7번 황금세상, 뭐 12번 파워 심포니 이런 마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후차권은 다 지금 외국 기수들이에요. 예. 왕컴총, 최이모, 시지용. 그러니까 이런 기수들이 마필의 성향대로 좀 추입을 안배를 해줄 수 있느냐 좀 관건으로 봅니다. 1,400이기 때문에. 결대로만 타주면 요 말들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의원은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혼자서에게 충만은 10번 자이언트 홀드다. 그리고 오세훈은 어부지리로 속된 말로 주워 먹을 수 있는 7번 황금 대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동열의 실전 배팅 추천 경주 토요일교마 6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1400m 국산마 5군 경주. 대체적으로 토요일경마, 일요경마가 모두 이렇게 좀 혼전성 경주, 그로 인해서 충마가 없이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경주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경주를 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도 역시 배팅의 메리트가 충분한, 개인적으로는 또 제 승부가 되겠죠. 그 경주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경마 6경주입니다. 일단 1번 장산 타이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충마로 가겠습니다. 장산 타이거, 원게이트 장산 타이거 충마로 가는데 자, 직전에 보면 이 여이킹 그리고 롤링스타, 이 장산 타이거가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자, 이 장산 타이거는 기본적인 순발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난 5월달 경주에서는 초반 스타트가 13초 초반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때에 따라서 선행도 가는 말인데, 직전 경주는 외곽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선두가 외측에서 경주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바짝 또 안쪽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죠. 흙을 맞는 경주 전개 속에서도 라스트에서 굉장히 끈끈이 버티더라 라는 측면. 자, 이번에 이현종 기수의 한 장인데, 또 이 이현종이라는 친구가 기승술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인 기수들 중에서는 오히려 가장 지금 나은 기승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게이트 1번 장산 타이거가 직전에 57에 부담해서 자, 이번에 52.5, 거의 뭐 5kg가 감량된 상황이라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원게이트 힘 하나 안 쓰고 정말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 자, 1번 장산 타이거 훈련 때도 지난주부터 속구보량을 확실히 늘리면서 늘어난 거리에 충분히 이번 경주 준비를 했던 만큼 1번 장산 타이거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자, 1번 장산 타이거, 자, 충마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고, 자, 12번 대건입니다. 대건이 12번 대건이 직전 경주로 하여금 이마필도 확실한 좀 회복세를 보였단 말입니다. 훈련 때 걸음도 여전히 좋은데, 문제는 최외곽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이찬호 기수가 극복해 줄 수 있느냐, 관건이죠. 그러니까 외곽만 아니라면 정말 여기로 단통으로 한번 때리고 싶은데 12번 게이트라는 측면. 일단 1번 12번이 자, 주력 실전 배팅의 주력 막건이 되겠고, 자, 1번을 놓고 나머지는 복병으로 갑니다. 3번 용두산도 뭐 직전에 정말 약체 편성에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 능력 그대로를 읽어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자, 11번 스트롱샤인이죠. 자, 그리고 안쪽에 2번 타이거 헌터입니다. 타이거 헌터. 요거 완전히 복대복입니다. 11번 스트롱샤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번 경주에서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정말 라스트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추임 마필이 되겠고, 자, 이번 타이거 헌터란 마필도 직전 경주로 하여금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이면서, 변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훈련 때는 굉장히 걸음이 가벼워졌더라. 자, 1번 장산 타이거를 놓고요. 12번 대건이죠. 주력 한방. 자, 6만원입니다. 1번 12번 막건. 자, 주력 한방. 배당 짭짤할 것 같아요. 자, 6만원 막건이 되겠고, 자, 1번을 놓고 2번 11번이죠. 1번을 놓고 2번 11번은 복대복에 중배당 막건이기 때문에, 자, 후공 2만원씩 막건을 10만원짜리 내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서, 현장에서도 자, 1번 장산 타이거를 한번 주의 깊게 배팅에 연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등급 레이스고요. 직전 앞서 진행된 6경주는 우리 선동열 위원회 실전 배팅 추천 경주였죠. 지난주 토요일 경마였죠. 우리 선동열 위원이 실전 배팅에서 정말 주력 공략으로 해드렸던 마필 그 뉴빅토리였죠. 그렇죠. 뉴빅토리가 깔끔하게 김혜성 기수가 말을 타주면서
실전 배팅에서도 딱 한 방 맞건이었는데 그게 결과까지 그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6경주에서도 좋은 결과 꼭 얻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번 7경주도 좀 난해한 경주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좀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편성이 그래요. 지난번 경주 이제 기습으로 한번 쏴서 먹었던 이 5번 엄지강호가 요주의 이 최이모 기수 안정이고요. 이 1000m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8번 PK 캡틴도 상승세입니다만 이번엔 1200m 여기에 기승기수가 바뀌었다라는 점. 10번 강인에는 최근에 좀 실망감을 계속 주고 있고 이번 경주도 상당히 난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지강호와 PK 캡틴의 최저 배당은 돈 주고 못 사겠습니다. 제 느낌이 엄지강호도 직전에 정말 인기 14등에서 기습에 성공을 했단 말이고 인기 14등짜리가 차기 경주 인기마가 되면 역시 어떤 경주력을 보이는지는 그동안 잘 느끼셨을 겁니다. 8번 PK 캡틴이란 마필이 다소 안정감이 느껴지긴 한데 요것도 이 기승기수가 CG용이라는 외국인 기수기 때문에 저는 10번 강인애를 정말 여기서 타이밍이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강인애가 최근에 뛰었던 편성을 보면 수성 리더나 금수봉, 시티헌터, 볼트샤인 정말 국산 5군에서도 편성이 만만치 않은 경주에서 뛰어왔거든요. 더욱이 이 강인애가 최근 경주에서는 데뷔 초기 때는 앞선에서 경주를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서는 아예 붙들어 잡고 역시 이 선의권 안배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김동수 기수가 이렇게 추임 앞필도 기가 막히게 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록 출전 공백은 생겼습니다만 훈련 컨디션은 해당 마방의 패턴대로 그대로 안정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5번, 8번의 최저 배당을 분명히 위협할 수 있는 말은 10번 강인의 라스트 한 발을 저는 이번 경주 강력하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10번 강인의 딱 노릴만한 편성이 걸려들었다라는 게 우리 산동열 위원의 추천해 주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딱 한 말인데 제가 아마 현장에서 승부를 할 겁니다. 이 3번 으뜸왕자예요. 으뜸왕자. 말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조시가 났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만들었던 정말 최상의 훈련 상태였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비껴난 이 3번 으뜸왕자가 요번에 한번 제대로 사고를 칠 수 있는 타이밍 같아요. 으뜸왕자 말씀드리겠고요. 선동열 위원은 이 5번, 8번의 최저 배당 맞고는 도저히 돈 내고 못 사겠다. 대안으로 노리는 마필 기본 사이즈를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10번 강인애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1200m 호나 3등골 레이스입니다.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계속 어려운 편성인데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8번 휴즈로드 이 휴즈로드를 위주로 해서 배당판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휴즈로드도 이 발진 불량으로 인해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승군전에서 어느 정도나 자기 포지션을 지켜낼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이 호나 3등급 웬만한 특별 경주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될 만한 말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3번 히든 인디언, 5번 머스탱선 이런 앞에들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초반 순발력은 3번 히든 인디언과 13번 스카이레오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전에 이제 기습에 성공을 했던 이번 골드오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건 자체는 좋습니다만 역시 직전에 기습으로 우승을 걷어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는 자신보다 더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골드오라는 또 안유리 기수의 기승 약간 좀 미드감이 떨어지고 저는 그만큼 빠른 경주가 되기 때문에 5번 머스탱선은 강축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면 머스탱선이 지난 3월달 경주 선행으로 우승을 거뒀고 그리고 지난 그 다음 경주에서는 흙을 맞고 그냥 기대 이하의 졸전을 인기 2위권에서 펼쳤단 말인데 직전 경주는 다시 2번 게이트에서 제가 경주 진행을 자세히 봤더니 안쪽에서 흙을 맞으면서 경주 진행을 했고요. 4코너를 돌 때 치고 나오면서 정말 당시 불굴의 신화와 59초 1을 끊어냈던 그런 경주력이라면 자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입니다. 안쪽에 3번 히든 인디언이나 13번 이 스카이레오가 빠르게 이끌수록 오히려 머스탱선에게는 선의권 따라가기 때문에 경주가 유리해질 것이다.
5번 머스탱선은 뭐 직전 경주의 경주력이라면 이제 단점까지 좀 고쳐졌기 때문에 뭐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복승식 한 자리는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골드오라는 지난번에 정말 총알발주였죠. 그렇죠. 생각지도 않은 총알발주. 선행은 뭐가 나갈까? 13번이 나가나요? 스카이레오가? 그렇죠. 3번 아니면 13번이 나가겠죠. 이 다카시 기수도 댕 싸움에서 안 밀리더라고요. 마음을 먹고 타는 것 같아요. 아예 정말 그냥 들이대는 기수인데 이 히든 인디언도 아직 성장의 여지는 남겨놔야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3세 마기 때문인데 이제 앞말이기 때문에 다소 좀 기복을 보인다라는 측면인데 깔끔하게 이제 선행을 가도 사실 좀 모르는 말인데 외곽에 13번까지 있기 때문에 히든 인디언이 어떤 경주력을 보일지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휴즈로드는 좀 불안하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봅니다. 휴즈로드 봅니다. 왜냐면 3번 13번이 뒷심부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은 뭐 8번 휴즈로드는 추위권에서 좀 가능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일단 머스탱선이라는 마피를 우리 선동열 위원께서는 상당히 좋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째고 있는 말은 이 10번 슈퍼플렉스, 10번 슈퍼플렉스. 아주 제가 좋아하는 혈통이죠. 이 프리백의 자마인데 요게 이제 11월까지는 잘 뛰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2등급 내일이죠. 일요일에 그 대상 경주까지 나오는 이 빈체로 K까지 1000m에서 오마신차 1호 이겼단 말. 그리고 지난주 1호 경마에서 마지막 경주 또 우승을 했던 그 체이싱 달러즈도 이겼단 말입니다. 물론 그때를 지금 논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12월 6일 경주에서 생각외로 졸전을 펼치자 이 발굽 쪽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느라고 지금 거의 뭐 한 반년 만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주행 재검 때 페로비치 기수가 마방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걸음을 보이질 않더라고요. 뭔가 주행 재검 때 감추려고 노력을 하더라. 근데 이전에 경주력을 봐도 싸가지가 속된 말로 있는 말이고 훈련 때도 걸음 괜찮고 병합도 잘 시켜놨고 이현종이 안장에 감량 3kg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이 형께 계속 선행말을 물어보는 게 3번이 나가든 13번이 나가든 그 바로 뒤를 따라붙을 수 있는 말, 물론 뭐 1번 가루다, 9번 빅브라이트스타 이런 말들도 쟁쟁한 스피드가 있긴 한데 이 10번 슈퍼플렉스도 마음만 먹고 초반부터 조지고 나가주면 댕발에서 절대 밀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10번 슈퍼플렉스를 요주의 복병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선녀는 5번 머스탱선 요마피를 혼전 속의 강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1400m고요.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이번 경주도 근우가 입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나름대로 한 발은 가지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종 경주인데 이 12번 연두는 다 뛴 것 같았는데 지나면 또 가능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13번 인천 쓰나미도 비록 3착이었지만 이 복귀전에서 나름 준수한 걸음을 보여줬고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선의원의 에리아 시사들로 한번 충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3세 이상 마련 경주기 때문에 3세마 6번 리얼템만 55kg, 그 나머지는 이제 58kg, 57kg, 대부분 이제 57, 8인데 네. 그리고 이제 기승 기수들까지 요거 다 신인 기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수습 기수들이죠. 그렇죠. 네. 이 상위군의 수습 기수들, 신인 기수들 한 장. 정말 뭐 어디로 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연두도 그렇고 지금 다른 마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의외로 지금 1400 경주 거리기 때문에 입상만은 저는 뒷심이 좋은 마필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 4번 누리나래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맥네일 기수가 딱 그것만 알고 탔으면 좋겠어요. 얘는 추임마기 때문에 초반 힘 한 배를 해줘야 된다. 자, 지금 이번 경주 상대들을 보면요. 지금 이스트 글로리, 그리고 동반자의 기죠. 그리고 연두, 인천 쓰나미.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으로 팔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정말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의 편성이고 뚜렷한 선행 마필도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정말 라스트 한 발에서의 추임력은 저는 4번 누리나래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400이라는 경주거리까지 추임마에게 저는 어울린다라고 보는 경주 편성이다. 그러면 맥네일 기수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이 48조 김대규 조교사가 당연히 이 말은 추임하다라고 정도는 설명을 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참고 바닥에만 경주를 진행하면 마지막까지 응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경마할 때 서울 가시잖아요. 서울 예, 에이스. 서울 갑니다. 그럼 맥레이 기수한테 직접 말을 하시죠. 참고 딱 한 발 써달라고. 제가 뭐 어디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백내일이. 저기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는 말하시죠. 이 누리나래 맞습니다. 딱 그냥 참고 정말 딱 참고 딱 한 발만 쏘주면 1400 제대로 된 추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리한 말을 추천해 주신 것 같고요. 잘 알고 계신 말이죠. 1번 이스트 글로리는 한 발 살아날 때 되지 않았나? 그 이스트 글로리를 보면 직전에 이제 연두랑 같이 뛰었는데 사실상 다시 뛰어도 연두가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입상이 가능한 상황은 분명히 나오죠. 뭐냐? 지금 연두가 외곽이기 때문에 연두가 전개가 꼬여버리고 이스트 글로리가 안쪽에서 뭐 힘 하나 안 쓰고 경주 진행을 한다라면 가능성은 있는데 직전에 이제 뛰었던 경주를 보면 페로비치 기수가 11번 게이트 그리고 김동수 기수가 안쪽에 5번 게이트였는데 정말 김동수 기수는 안쪽에서 힘 하나 안 쓰고 최적의 전개를 펼쳤고요. 연두는 외곽 게이트에서 시종 힘싸움을 벌이면서도 연두가 이스트 글로리를 4마시차로 잡았던 경주력이라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 비교라면 다시 뛰어도 12번이 1번은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순수 경주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 이번에도 연두가 입상을 하든 못하든 간에 확률상으로는 12번, 2번에도 1번은 이긴다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이 8번 동반자의 기적, 동반자의 기적이 지난번 1800m에서 연속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뭐 지난번과 이번 편성을 비교해 본다라면 한결 수월해졌고요. 지난 7월 4일 경주에서도 이미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끈기로 이겨내면서 입상을 지켜냈단 말입니다. 이마필이 최근에 입상했던 1800보다는 이번에 줄어든 1400m가 이 동반자의 기적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경주거리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 조희영 기수가 제가 이 조희영 기수를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좀 평가를 안 좋게도 제가 감히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4번을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든 8번 동반자의 기적 우리 선의원이 초반부터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찌되었든 간에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이 국내 기수들이 그래도 다른 외국 기수들보다는 이 조교사라든가 이 마방 관계자들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 동반자의 기적 특성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기승을 한다는 점도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8번 동반자의 기적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천희 형께서는 이 4번 누리나래를 이번 경주 복병마필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10경주는 1400m 말레이시아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가장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거 먼저 설명해 주시죠. 호세킹이 자신있게 점핑 출전을 감행을 했어요. 한 단계 높은 경주에 추잡을 던졌는데 이 호세킹의 기본 사이즈 여기서 통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이제 상승세가 최근에 대차로 상대들을 좀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 호세킹뿐만 아니고 지금 1번 센스카이, 뭐 슈퍼 가디언 요런 마필들이 지금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1등급에서 뛰던 말이 엑스파일, 총알공주도 1등급에서 뛰었던 말이죠. 풀문 파티. 사실 그래서 이제 경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호세킹이 직전에 1300을 19초대 최근 뛰고 있어요. 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충마로서 인정하기보다는 역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1300 기록이 19초 초반대거든요. 맞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19초대를 1300에서 뛰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호세킹의 그 최근에 터진 상승세는 결코 좀 만만치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세킹의 이 도전이 나름대로 좋아 보인다라고 해주셨고요. 노린수 마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맞았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4번 라운 모리스가 인기 1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라운 모리스도 1400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말이거든요. 요것도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7번 롱스피드입니다. 무조건 롱스피드입니다. 저는 1800이 경주거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예전 부산에 있을 때부터 이 말은 뭐 늘어난 거리에서는 분명히 못 뛰었던 말이고 거리가 줄수록 잘 뛰었던 말인데 이 말은 서울로 이적을 해서 이제 1200 스포츠
하여튼 뭐 언론사배 경주에서 우승을 거둔 이후 1등급 최강실러 와치빌리지의 편성에서도 자 3착을 걷어냈단 말이고 직전 경주는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1400으로 돌아왔는데 상대가 정말 별거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상 상대가 강자 편성이 아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7번 롱스피드가 정말 1400 경주거리라면 요거 복병권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마필이 아닌가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번 롱스피드 뭐 부산 때부터 워낙에 잘 알고 계셨단 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12번 X 파일이 전개상의 유리함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안쪽부터 지금 뭐 센스카이 물론 뭐 선행은 서승훈 기수의 추진력이라면 이 3번 슈퍼가디언 쪽에 선행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테지만 선이 형 말씀대로 지금 1등급에서 내려온 말들 뭐 풀문 파티 이런 말도 댕빨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대표에서 작년에 일본 원정까지 나갔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라면 풀문 파티 뭐 이런 것도 이제 초반에 치고 나갈 수가 있고요. 또 호세킹도 주행 습성대로 하면 중반에 좀 갈아엎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좀 싸워준다라면 막판에 한 발은 이 아무래도 트로피 특별 경주 뭐 예전처럼 대상 경주라고 해서 앞선이 무조건 무너지고 이런 이제 흐름은 아닙니다만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1400이라는 경주거리가 상당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X파일의 노련함이죠. X파일의 기복 없는 막판 한 발이 여기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선행은 뭐 뭘로 보세요? 1번, 2번, 3번이 그래도 선행 윤곽은 드러난 것 같은데. 그렇죠. 3번이 나갈 것 같아요. 서승훈 기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부담이 거의 또 50이 58이거든요. 얘네가 지금까지 보면 뭐 53, 51 달고 뛰었던 애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 증폭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좀 분석을 해주셔야겠고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호세킹의 도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선의원은 7번 롱스피드 직전에 1800은 아무 의미가 없다. 1400을 주시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복병 마필이죠. 12번 X파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이번엔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지난번에 실망감을 줬던 4번 슈퍼탱크 최근에 조시가 절정인 것 같아요. 5번 야후 선샤인 그리고 지난번에 일간 스포츠배 대상 경주에서 아쉽게 같은 소속점 아필에게 이 파워시티에게 덜미를 잡혔던 12번 뉴 화이트 삭스 그리고 우리 선의원이 지난번 경주였죠. 마지막 경주에서 제대로 잡아냈던 11번 이 스페이스 건도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상황이고 뭐 리뷰어 덕션 오늘이 신규 강자 오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판이 과연 12 넣고 빵 뚫리는 경마인가요? 압도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럴까? 이게 굉장히 혼전이에요. 굉장히 혼전이고 이 스페이스 건도 이 58 장난 못하는 말이고요. 뉴화이트 삭스도 뭔가 좀 놓고 가기에는 사실 예상으로서 좀 찜찜한 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도 뭐 58이고 야후 선샤인도 직전에 캡틴 로드를 잡았고 슈퍼탱크도 최근에 연속 3착으로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 여기 또 부담까지 58.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래서 9번 신규 강자가 안정적이지 않냐. 물론 직전에 이제 오늘이에게 졌던 경주력은 저도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만 이미 뭐 1800을 두 차례 경험을 했단 말이고요. 선취입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측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55인데 이 신규 강자는 57을 달고도 능력 발휘를 해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상대들의 부담에 의해서는 9번 신규 강자가 가장 좀 유리해진 조건 자체가 아니냐. 더욱이 이 선취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개 구도라면 오히려 9번 신규 강자가 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번 신규 강자 이 액면상으로는 조금 밀려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말인데 우리 선동열 위원은 뭐 경주 조건과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신규 강자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코스모스 킹은 끝난 건가요? 그렇죠.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 3세기 때문에 끝나진 않았죠. 이 3세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몇 번 뛰어봐야죠. 그러니까 작년도 2세마 최고마로 급부상했단 말이고
그래도 이제 부산의 쟁쟁한 말들과 한번 대적을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말인데 갑자기 이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얘가 완전히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맛이 갔더라고요. 이 8번 리비어덕션은 지난번에 주로가 워낙에 맨바닥이었기 때문에 뭐 기록 자체를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얘도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술을 만나니까 선행까지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같아요. 이 전에 보면은 선행 못 가고 항상 결정력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을 리비어덕션이 과연 갈 수 있는 순발력이냐? 어렵죠. 알겠습니다. 저는 좀 복병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 5번 야오 선샤인이란 마필이 마체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지난번에 편성은 분명히 약했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 이 마필의 이제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걸음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험난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편성도 워낙에 강하고 하지만 입상의 문은 분명히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말이다. 5번 야오 선샤인을 복병권 마필로 소개해드리겠고 저 역시 선의원과 마찬가지로 UIT 삭스를 이번 타이밍에서는 맹목적으로 믿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감각적으로 뭔가 쩍걸림직하다. 조금은 공격적인 선택을 하자. 저는 5번 야오 선샤인 복병권으로 꼭 갖고 갈 생각이고요. 우리 선동열 위원은 9번 신규 강자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 12경주입니다. 1800m고요. 이번 경주는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의 메인급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요. 제가 뭐 괜히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일요일에도 우리 선동열 위원이 메인 승부에서 이 스피더라 마필과 그 빅세븐이었죠. 그렇죠. 그 빅세븐의 중배당 한 15배가 넘는 배당을 또 한 방으로 꽂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의원의 메인 승부 많은 관심을 좀 갖고 계실 텐데요. 과연 장미언덕이 또 문세영이라는 승부사가 기승을 해서 또 많이 팔려줄 것 같은데 이번엔 인기도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줄 수가 있겠느냐 여기 관건이 될 것 같고 이 장산대로도 지난번에 어찌되어도 승군전 적응력 보여줬고 이 실버울프도 1800을 바로 통하는 모습 보여줬고 현등급에서 꾸준한 모습이 강점인 8번 헤이퀸이라든가 11번 장산라이언도 결코 무시 못할 마필들입니다. 정말 엇비슷한 전력이 맞는 느낌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3번 장미언덕을 방송에서부터 완전하게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승부가 되는 겁니다. 경마는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인기마와의 싸움입니다. 패턴은 인기마를 제낄 수 있어야 승부 배팅이 되는 겁니다. 3번 장미언덕이란 마필이 문세영 기수의 기승으로 인해서 제발 많이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팔릴수록 우리는 더 높은 배당을 챙기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송에서부터 그림자도 없을 겁니다. 선동열 막권에 3번 장미언덕을 완전하게 꺾고 들어가는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엇비슷한 경주력 가운데 직전에 정말 저를 놀라게 했었던 소위 제 마음속에는 정말 능력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전 속에 강축을 세워놓고 후차권의 인기마 강력한 인기마 한두를 완전하게 잘라놓고 들어가는 승부처 자 이번 12경주도 지난주보다 배당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맞췄던 17배보다 복승식 배당 20배 이상을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축 놓고 인기마 자르고 선동력에게는 남들은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경주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메인 승부 적중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난주 이상의 그 한고라에 도전을 하겠다. 아주 야심찬 각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근데 선의원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능력마가 과연 무엇인지 어느 녀석이었는지 현장에서 선동열 위원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요자마 마지막 경주입니다. 13경주고요. 1400m 국내산 3등골 레이스입니다. 계속 트로피 경주하다가 일반 경주 오니까 조금은 수월해진 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1400이라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12번 시티헌터 늘어난 경주거리 어느 정도나 봐줘야 될지 여기 10번 나우도 여기서 이렇게 끝난 마필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 사이즈는 절대 무시 못할 마필인데 이 공교롭게도 저 앞에 나가는 두 마리가 인기권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경주도 10번, 12번 최저배당 맞고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경주거리가 1400이기 때문이죠. 뭐 1000m라면 외곽이든 뭐든 이 정도 편성에서 두 마리만 뛰는 경주가 맞습니다만 1400이라는 경주거리고 시티헌터는 지금 제가 알기로 1400이라는 경주거리의 첫 도전이고요. 예. 10번 나우는 1400의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만 선행을 나섰을 때 입상을 거뒀다라는 측면. 만약 시티헌터가 여기서 선행을 가면 나우가 따라간다. 과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10번, 12번 맞고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복병권은 3번, 4번 두 마필이지 않나 봐요. 3번 태산마루는 직전에 추천을 예. 했었던 그런 말이죠. 예. 어쨌건 이 말도 직전에 3착을 거두면서 뭔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번 훈련 때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을 했고요. 4번 헬로피스란 마필도 단순히 최근만 놓고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부진형 기복 마필인데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 박태종 51kg의 부담이라면 저는 만약 10번, 12번 중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뭔가 무너질 때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3번, 4번은 어떻게 해서든 좀 막건을 연결시켜야 되지 않나.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경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의원이 이렇게 전적 많은 말들을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과 4번을 언급한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 거리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전개 자체는 아직까지는 단조로운 10번, 12번이 저배당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 마필드와 타협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우회적으로 여러분들께 표현해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 편성이라면 이 8번 에이스 더블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10번, 12번 빠지고 3, 4, 8 세 마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엄청난 상황이죠. 엄청난 상황이죠. 저는 이 8번 에이스 더블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인 순발력도 좀 갖춰진 말이에요. 10번, 12번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뭐 안쪽 1번도 그렇고 보내놓고 바로 중간 그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말은 8번이다. 그리고 저를 가장 좀 이마피를 보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이 서승훈 기수의 연속 기승. 허지영 조교사가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이 서승훈 기수를 다시 한번 태웠다라는 거. 이 기수기용 패턴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역할을 해내기엔 충분한 이 배당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니겠느냐. 8번 에이스 더블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경주 뭐 10번, 12번에 무리한 저배당 공략보다는 좀 과감한 선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위원의 아무래도 능력보다는 전개적인 측면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3번 태산마루, 4번 헬로피스, 오세현의 8번 에이스 더블 이런 복병권 마필들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토요일 경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나머지는 이 현장에서 더욱더 디테일하고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